5년의 결혼 생활이 마냥 지옥 같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잘해줄 땐 잘해주는 남편이니까요.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연애라는 걸 시작했을 때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을 만큼 남편, 당시 남자친구는 저에게 잘 해주었고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었어요. 4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저는 먼저 취업을 하였고 저와 동갑인 남편은 뒤늦게 군 제대를 마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면서는 제가 거의 데이트 비용을 부담했어요. 남편은 비싼 레스토랑이나 카페에 가는 걸 부담스러워했기에 저는 취업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취준생 남편에게 많이 맞춰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만은 없었어요. 남편은 너무 다정했고 가끔 다투는 일 말고는 큰 문제 없이 알콩달콩 연애했습니다. 연애 때는 왜 몰랐을까요? 결혼 이후 5년이 지난 지금에야 남편에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제 이혼을 준비하려 합니다. 드라마나 뉴스에서 나오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이 제 가정의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일까요? 사실 연애 중반부터 조금씩 이상한 기미가 보이긴 했습니다. 한 번은 같이 술을 조금 마시고 밤늦게 택시를 타고 저희 집에 데려다 준 일이 있었는데요. 많이 취한 건 아니었고 딱 기분이 좋을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어렵사리 택시를 잡아탄 저는 마냥 좋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택시에 타고부터 뭐가 불만인지 아이씨 이런 소리를 혼잣말로 하더라고요. 뭐지? 싶어 옆모습을 유심히 보는데 그런 소리를 점점 크게 입 밖으로 내는 겁니다. 라디오에 귀 기울이시던 택시 아저씨도 다 들을 정도로 꽤나 크게요. 안 되겠다 싶어 물었습니다. 왜 그래? 아이씨, 택시가 돌아서 가잖아. 아니야. 이 길이 원래 안 막히고 더 빠른 길 맞아. 택시 아저씨는 당황하셔서는 제 말에 설명을 덧붙였습니다만 남편은 그래도 기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아이씨 거리면서 발로 툭툭 좌석 바닥을 건드리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마음이 불편해진 저는 내리자마자 남편에게 한 소리 했죠. 그랬더니 너는 답답한 게 문제라면서 되려 큰 소리를 질러서 한밤중에 온 동네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잠기가 어두우신 부모님 귀에까지 이르진 않았지만요. 다정했던 남편의 의외의 면을 발견한 그날 이후 몇 번은 자세히 남편의 행동을 관찰하려 했던 것 같은데 이후로 결혼 준비로 바빠지면서 까마득히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무렵 아버지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셔서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기도 했어요. 첫사랑이고 평소 다정한 남편을 결혼 상대자로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남편은 모아둔 결혼 자금이 없었기에 시댁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서울 모처에서 큰 음식점을 운영하시는데 전통도 있고 맛도 좋은 가게로 꽤 유명한 가게입니다. 남편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은 어릴 적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는 큰 왕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식과 신혼집 마련에 큰 도움을 주신 시댁에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를 별로 탐탁지 않아 했지만요. 제가 직장 생활이 바쁘다 보니 밥 차리는 일이나 가사 일엔 서툰 부분이 많은데 보수적인 시아버지가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남자는 밥심이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해가 지날수록 그런 시아버지를 더 닮아갔습니다. 돌이켜보면 연애 땐 정말 안 그런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밥 차려, 물 가져와가 당연한 말이 되었습니다. 퇴근하면 매일 TV 앞에 앉아서 잠들기까지 일어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어린 쌍둥이 두 아들이랑 나가서 공놀이도 하고 주말이면 공원이나 동물원 같은 데에 데려가서 좀 놀아주면 좀 좋을까요? 애들 젖먹이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외출한 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두 쌍둥이들 육아는 제 몫이었고 저는 출산하고 한 달 뒤부터 재택근무를 시작으로 3개월 차에는 직장에 출근하여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겨우 취업한 회사에서 상사와 트러블 후 2개월 만에 퇴사한 뒤로 직장을 7번이나 옮겨 다녔으며 지금은 시댁 음식점에서 카운터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큰소리 떵떵 치는 건 시댁에서 집 마련과 생활비에 보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쌍둥이 키우는 게 한두 푼 드는 일이 아니니까요. 능력은 모자라고 지밖에 모르는 남편이지만 시댁에서 받는 거 생각하면 참아야 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한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저와 제 아이들의 미래까지 보장되는 곳은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야근을 하고 들어오자마자 내일 엄마 오신대. 집에 먹을 거 없으니까 장 좀 봐와라. 다 문 닫았을 텐데 갑자기 장을 어디서 봐. 언제 오신다고 하셨어? 아휴, 미리 말 좀 해주지. 아래 아구찜 사다 먹는 게 낫겠다. 너는 엄마 오신다는데 사다 먹자 말이 나오냐? 하여튼 지밖에 몰라서 감사한 줄은 아냐? 아니 마트가 다 문이 닫은 걸 어째. 그럼 미리 말을 해주던가 하지. 갑자기 장을 봐오라니. 그러게 꼴랑 몇 푼 번다고 집구석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잘하는 짓이다. 너는 우리 엄마 아버지 은인으로 떠받들어도 모자라는 걸 몰라. 이 집이 다 누구 거고. 빨리 나가서 장 봐와라. 좋은 말로 할 때. 대화 내내 쥐고 있던 리모컨을 상에 딱딱 찍으면서 분노가 격해지면 부서질 듯 꽉 누르기도 하고요. 눈은 살기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큰소리, 욕설, 물건 집어 던지기 등등 일수였는데 그래도 저와 아이들 몸에 손대지 않는 것 하나는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믿어보려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폭력은 안 쓴다는 이유 하나만 붙잡고 사실은 언어폭력, 정서적 폭력이 더 큰 폭력이라는 걸 알면서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면서 잠든 아이들 얼굴 보면서 펑펑 울었던 날도 이젠 셀 수 없을 정도네요. 그러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지난 월요일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남편이 가게에서 돌아와서는 괜히 시비를 붙이더군요. 애들 자? 소리 낮춰. 어디 아버지가 퇴근도 안 했는데 자고 있냐? 소리 낮추라고. 너가 회사 다닌다고 유세만 안 부려도 내가 아니래. 다 너 때문이라고. 애들도 너가 망치는 거야.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 하지 말아야 했을 말을 해버렸죠. 유세는 누가 유세를 부렸다 그래? 그러게 좀 버티라니까. 회사 생활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별것도 아닌 일로 맨날 퇴사하니까 지금 시아빠 눈치 안 보게 생겼니? 그 말이 남편의 아킬레스를 건드린 걸까요? 이번에는 남편의 폭력이 말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남편은 불같이 소리를 지르더니 부엌에 의자를 가지고 와서 제 쪽을 향해 있는 힘껏 높이 들어 던졌습니다. 그래도 꽤 먼 거리였는데 눈앞에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폭탄이 터질 듯이 날아오는 것 같았어요. 피할 새도 없이 던져진 의자가 제 옆구리를 때렸고 저는 의자와 함께 마루에 나뒹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온몸이 벌벌 떨릴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그 먼 거리에서 정확히 저를 조준해서 그 크고 무거운 의자를 던질 수 있는지. 전 살면서 그렇게 방법 없이 눈물이 주룩주룩 흐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울음이 터졌고 자던 아이들이 뛰쳐나와 온 집안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얼굴을 잘 쳐다보지 못했어서 남편이 어떤 반응이었는진 자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뜨거운 울음바다에서 차가운 외딴 돌섬 하나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갑고 낯설고 너무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두 아이 안고 친정엄마한테 와서 자초지종 다 말한 상황입니다. 그날 바로 이혼을 결정했고 다음날 해 뜨자마자 병원에 가서 진단서 끊었습니다. 다행히 의자에 맞는 순간 제가 몸을 돌려서 정면으로 맞진 않았고 뼈가 다친 건 아니랍니다. 저는 며칠이 지난 아직까지 온몸이 덜덜 떨려서 평범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이지만 두 아이들을 위해서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보려 합니다. 정말 가까스로요. 아이들과 저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분노조절장애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하려니 그동안 바보같이 참고 산 세월이 아쉽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없는 것만 못한 아빠인데 뭘 붙잡고 있었던 건지. 이제라도 아이들과 새 출발 해보려고요. 미래가 보장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래 다닌 직장이 있고 제 부모가 있고 저는 아직 젊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이제서야 당당한 선택을 하려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은 제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 아이들을 귀찮아하고 지 편한 것만 하려는 사람이라 아이들도 아빠한테 정 없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 없는 남편이 이혼 통보를 받는다고 그대로 받아들여줄지가 걱정이네요. 하지만 이젠 같이 옆에 있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제 명이 줄어드는 느낌이라 달리 선택할 순 없네요. 저와 우리 아이들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사실 제목부터 좀 걱정이 되는 사연이었어요. 저도 지난 몇 년 동안 이혼 전문 로펌에서 일을 했었어요. 원장님도 그렇지만 더 심한 폭력으로 나아가는 가정도 많고, 그런 와중에도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폭력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연자님께서는 이제 새 출발의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정말 꽃길만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